토닥토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인 심리상담소 윤서진 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EQ라고 들어보셨나요? IQ는 익숙한데 EQ 조금 헷갈리시죠? EQ라고 하는 것은 감성지능, 정서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IQ보다 EQ다. 즉, EQ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에 따라 잘 대처하는 공감 능력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소통하실 때 공감하는 대화를 해라 라는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 중요성은 자기계발서나 등등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감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요, 공감을 하고 싶은데 나는 세대가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면 좀 오버하고 참견하는 게 될까봐 또 못하겠어요 라고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공감을 한다는 게 당신의 말이 옳아, 너의 말을 인정해 라는 것이 될까봐 쉽게 또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은 사실 공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동감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동감이라는 건요, 너의 생각이 옳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나도 완전 동의해. 이게 바로 동감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생각이 옳아,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그게 중요한 거구나.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 감정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상대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즉, 다른 사람과의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감이라고요.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저는 공감 좀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혹시 이런 말 한번 자주 쓰지 않는지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는 더했어, 나도 그랬어 라는 이 말입니다. 물론 상대가 이야기한 것에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주체가 나로 바뀌잖아요. 그럼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감정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전혀 공감받은 느낌을 들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어떤 거가 있냐면요. 바로 근데 들어보니까 너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이성 친구 간에 많이 그렇죠. 내 편이 돼서 좀 얘기해줘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판사처럼 근데 너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판단이나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 진짜 짜증났겠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공감이라고 착각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차라리 잘 된 거야 라는 말입니다. 승진이 안 된 동료가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서요. 야, 가장 승진하면은 일도 바빠지고 책임감만 많아지고 차라리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감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판단은 말하는 사람 본인이 하는 거고 그 경중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차라리 잘 된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사실 공감이라고 생각한 이러한 말들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훨씬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더 편하고 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잘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요, 공감의 언어는요,
짧고 간결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동료가 오늘 아침에 지각할까봐 엄청 긴장되고 힘들었어. 버스도 놓치고 아침부터 진짜 정신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 아주 간결한 공감의 말은요. 야, 너 아침부터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짜증냈겠다. 근데 그 말은 사실 말한 사람이 이미 내뱉은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사람이 했었던 많은 말 중에서 감정을 드러낸 그 한 단어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쁜 일은 너 진짜 좋았겠다. 너 진짜 행복했겠는데? 좀 재밌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짜증났겠다. 이 정도만이라면 여러분들이 공감이 훨씬 더 파워를 갖게 돼요. 근데 흔히들 공감의 말을 길게 장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감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이야기가 덧붙이게 돼서 힘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뭔가를 제시하는 이유는요, 말을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고민을 말한 친구나 혹은 동료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 다 따르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힘든 마음을 조금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나 힘듦을 또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지, 이거가 맞는지 또 틀린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보다는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지에 조금 초점을 맞추신다면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문제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가끔 듣다 보면은, 내 동료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해서 조언을 하고 싶은 에고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그 감정만을 조금 더 먼저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보다는 그 사람을 또 감정을 알아주는 거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의 존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느끼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공감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몸으로 하시는 겁니다. 가끔은 공감을 할 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토닥토닥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리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주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공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걸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공감은 어떤 말로 또 어떠한 좋은 조언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은 관계들에서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노력을 하신다면요, 지금보다 더 즐겁고 또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람인의 심리상담소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